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현대사 10번째 시간으로 일본의 침략 확대와 그에 대항한 국권 수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청일전쟁 후에 국제관계를 보면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대립은 이후 러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깨지게 됩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청에 대해서 승리했지만 전쟁의 승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교였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다른 열강 세력이 이를 지지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지 않을 뿐더러 또다시 이런 나라들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소모전만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러일전쟁 발발 전에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항해서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삼은 것입니다. 일본 역시 영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역시 뒤에서 일본을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리순항에 있는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를 체결해서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강제로 점령하게 됩니다. 또한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해서 외교와 재정의 고문 정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문이란 계속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은 재정에는 메가타, 외교에는 스티븐스라는 고문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점차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가자 일본은 미국과 가스라 테프트 밀약, 영국과는 2차 영일 동맹까지 체결해서 한국에 대한 지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에서 러시아도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마침내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외교 문제도 해결해 보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한 일본은 이제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면서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고종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는데 이에 이토 히로부미는 5명의 친일 대신들의 서명을 받아서 강제로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을사늑약에 서명한 5명의 대신들을 가리켜서 을사오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을사늑약의 내용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대한제국의 통감부를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후 대한제국의 정치는 통감부에게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자 국내에서는 곳곳에서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을 발표해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비판했습니다. 대신이던 민영화는 자결했고 전국에서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고종도 고종 나름대로 국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결국 헤이그 특사 파견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이 문제를 구실로 고종을 협박해서 강제로 퇴위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나약한 손종이 즉위했는데 일본은 곧바로 1907년 한일 신협약, 즉 정미 7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차관 정치를 실행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차관이란 장관 밑에서 실제 행정일을 담당하는 관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대한제국의 행정일까지 일본이 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의 재정 부족을 이유로 강제로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당시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은 자결로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1909년 기유각서로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친일 단체인 일제내를 동원해서
한국과 일본이 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 한일 병합 후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포상과 자기를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1910년 6월 마침내 경찰권까지 박탈하게 되었고 8월 22일 대한제국은 국권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한제국은 1910년 이후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 체결 과정, 그리고 대한제국이 식민지가 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동안 대한제국은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자 일본의 강압적인 조약 체결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수업하면서 우리의 근대화 정책은 과연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었던 다른 방법 없었는지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뼈아픈 역사에 대해서는 외면이 아니고 통렬한 반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다음에 똑같은 일을 되풀이되어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반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일본이 우리 국권을 빼앗아간 각 조약과 그 조약의 연도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일 의병 활동을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